네,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볼 이슈는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입니다. 자,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공소장 변경 신청했는데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에 이제 검찰이 고심을 하다가 추가 기소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추가 기소를 하는 거는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처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이제 기존 사건을 네. 기존에 공소 제기한 사건을 취하하느냐, 공소 취소하느냐 이게 이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례적인 건데요. 네.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 이 청문회 이제 마지막 날 9월 6일 날 9월 6일요. 네. 그날 밤늦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한번 했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1월 11일 날 네. 이제 사문서 위조 죄송합니다. 아까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였네요. 네, 동양대니까요. 위조된 사문서 행사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해갖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변경을 할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별도의 사건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기소된 사건이 총 3개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제 병합이 될 건지 이 부분은 살펴를 봐야 될 것 같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기소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 아니면 재판을 하다 보면 네. 아주 뭐 미묘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 매번 재판을 다시 하게 되면 피고인 본인한테도 불이익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되면 그거는 공소장 변경을 해줍니다. 그게 검찰이나 피고인 측 모두한테 도움이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공범, 일시, 장소 그리고 행사 목적이나 범행 방법 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이제 동일하면 그게 가능한데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전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그게 사실이죠, 사실. 네, 공소장 변경을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기존 공소를 취소하고 또 새로운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 공소는 그대로 놔두고 둘 다 같이 병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의도일까요? 네.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기소를 하고 네. 기존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지금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일 날 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른 채 기소를 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그 자체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지적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네. 지금 검찰의 입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항소심에서 아마 별도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이 사실은 이거 내놓고 이거 아니면 이거 내놓고 또 아니면 이거 내놓고 하면 네, 공소권 남용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네, 싶은데. 그렇죠. 네. 우선 이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지금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가 부당하다. 네. 그래서 본인들은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다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원래 됐어야 되는데 네.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게 부당했다라는 것을 다투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무죄될 게 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1심에서는 거죠. 이제 무죄를 다퉈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이제 피고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사건을 다 병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동일하게 하나의 재판에서 다 다투면 되는데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별건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게 되면 정경심 교수는 재판을 두 개를 재판을 동시에 양쪽에서 진행하면서 열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 무죄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기소한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인데다가 지금 공소를 취하지 않는 부분도 이건 또 하나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얘기했고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사모펀드나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는 묵비권 3차례 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지금 비공개로 2차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제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존에 이제 정경심 교수의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인이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이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어서 네. 본인이 어떻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감찰이 중단된 거는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고 그리고 감찰 중단의 최종 결정은 민정수석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다툴 부분이 아니라고 봤던 것 같고요. 결국은 그게 적법한 행위였는지 네. 이 부분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입장문도 밝혔는데 네. 그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계속 유포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본인은 이 감찰 중단의 정무적인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무적인 최종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건 어떤 두 가지로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법적 책임이 아니다라는 부분.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그렇죠.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본인이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네. 두 번째 건부터 말씀드려 보면 언론에서는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이 모든 책임을 조국 전 장관한테 떠넘겼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어디한테 떠넘겼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추측성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네. 바가 전혀 없다. 이 관련된 감찰 중단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한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결국 윗선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라는 부분도 이제 밝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 감찰이라는 것은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감찰 과정에서 완벽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여기서 중단할 것인지 네.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수사를 한번 받아보면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판단을 본인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돼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유재수 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오전에 국무총리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지금 국무총리실에 누가 있냐 하면 문모 행정관, 전 행정관입니다. 이분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한테 제보 받아서 본인이 좀 고치고 편집해서 넘겨준 네. 바로 이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실에 일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문무행정관은 이제 수사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네. 민정수석실에 있었는데 지금도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정실에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이 문무행정관이 원래 제보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별도로 확인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이제 가공을 했다. 결국 네. 여기 더했다라는 내용인데 뭐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그러니까 수사 가치가 없는 건을 청와대 하명에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강요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갖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공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청와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혐의를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가공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경찰한테 의무 없게 수사를 하도록 했느냐.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가 방해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